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전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식률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번 주에 아주 그냥, 엄청 더웠죠. 순간. 수요일인가요? 서울 기온으로 20도가 넘었었어요. 여의도 기준으로 해서 21도인가? 여의도는 21도인가 22도까지 찍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야, 이러다가 하루 이틀만 더 더우면 벚꽃이 활짝 피나 했는데 또 한 10도 초반으로, 어제는 또 내려가더라고요. 참 날씨가 변덕이 심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4계절이 아니라 2계절이다. 여름, 겨울. 그리고 단지 여름, 겨울로 가는 온도의 약간의 차이.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4계절일 때가 조금은 더 좋았는데, 그죠? 그래요. 그리고 요번에 한번 느낀 거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이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요번 주에 수목금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공기 좋았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아직 괜찮은 거 맞아요. 중국에서 날라 들어오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죠?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자체가 뭐 심하다 이러는데 아니 아직도 우리나라 보니까 심하면 계속 심해야지. 우리나라 자체적이라면.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 이쪽만 안 뿌려주면.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요번 주 다음 주 지금 시장에 대해서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02786-1021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 전화 주시고요. 전 좀 제 스타일대로 항상 방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 그런 부분 쪽에서의 항상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지금 전화 들고 전화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23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요. 그리고 전화 되신 분 중에 2분, 무료 문자 중에 1분 항상 상품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분이 되셨나 한번 볼까요? 문자에선 3044님 되셨고요. 전화에선 1311님과 1355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어려워 마시고요. 이 반장이 또 뭐 이거 하면 또 뭐라 그러는 거 저 요즘 잘 안 그래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편하게 그냥 동네 이웃 옆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럼 그러다가 또 좋은 거 혹시 또 제가 힌트 드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전화 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근데 저도 놀랐어요. 음악이 바뀌었네. 갑자기 이거 딴 방송이야 이러고. 그래요. 이제 영상만 바뀌면 다 바꾸겠네. 그래요. 사람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편히 많이 주시고요. 저는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가 받아볼게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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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울산에 사는 오재웅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오재웅님. 오재웅. 재웅. 예. 연세가? 62세요.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거의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유 오래 하셨구나. 그래요. 우리 재웅님. 일단 우리 재웅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삼성전기 5%에. 삼성전기 매수가요? 108,000원요. 비중 5%요, 삼성 SDS. 삼성 SDS. 30%에요. 매수가는요? 224,000원인가? 224,000원이요? 두 개인가요? LG화학. LG화학 매수가 얼마요? LG화학 43만원. 비중은요? 30%. 그리고 카카오. 35%.
14만 2천 원요. 10 얼마요? 14만 2천 원. 4만 예. 일단 한번 종목 상태를 보고요. 예. 그래요. 아이고. 이 반장한테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 저 카카오가요. 예. 원래 내가 15만 원대에 사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12만 원대에 한 물타기- 400 정도 더 사가지고 35% 됐거든요. 물타기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전 거 오면 팔까 안 그러면 더 가져가도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 그래요? 그래요. 예. 본전 오면 팔지 아니면 본전을 좀 더 볼지. 일단 예. 그래도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단가 낮추셔서 예. 일단은 매수가까지 왔어요. 그죠? 예. 그래요. 일단 먼저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셨어요? 전에 작년에 카카오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사고 또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비슷한 그 종목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 80만 원 이상 이래 가니까 이것도 안 괜찮겠다 싶어 그래가 샀는데. 아, 그렇게 사셨어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 네, 카카오에 대해서. 혹시 제 방송을 꾸준하게는 안 보셨죠, 선생님? 아, 예. 뭐 이것저것 보다가 이 반장님 예, 그러니까 예, 왜냐면 하는 제가 게-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바로 멘트를 하니까 이런 거 보니까 제 방송을 안 보신 분이 맞아요. 제 방송을 예. 보신 분이면 예.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누구든지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요번에 반등을 좀 했어요. 근데 예.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다고 저는 제 생각을 바꾸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방송 스타일 자체가.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고, 맞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 가격이 오르고, 좀 올랐다고 해서 말이 바뀌고, 빠졌다고 해서 말 바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건 뭐 저는 그냥 제 생각을 항상 얘기하는 거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다 그래서 카카오가 뭐 특별히 바뀐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전 특별히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요번에 카카오 택시를 더 뭐 우선 호출하고 뭐 즉시 그건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요번에 그 수익화를 더 하겠다라는 거 밝힌 거 보셨어요? 예.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요번 주에 했죠. 근데 저는 뭐 그거 당연한 거라고 봐요.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는 게 카카오도 국민 메신저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은 뭐예요? 바로 수익화로 점점 들어갔잖아요. 당연히 지금 카카오 뭐 그 당시엔 다음이었죠. 이 다음 이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가 무슨 자선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건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무료로 막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뭘 이렇게 해준다, 그거,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다 퍼뜨린 다음에는 그거 당연히 수익 사업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뭐, 걔네들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닌데. 그래, 당연히 이제 그런 모습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퍼뜨린 다음에 수익화를 할 때 그거를 빠져나가는 거를 잘 막아야 되거든요. 왜?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라도 나는 계속 여기에 남아서 이 회사와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걸 우리는 속된 말로 고객의 충성도라고 따지는데 다음은 카카오는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카카오의 수익 사업화를 그렇게 아주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왜? 무료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 그걸 유료화했을 땐 그걸 유료로 많이 이용해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음에 한번 주춤했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아시잖아요. 카카오뱅크니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작년 하반기에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모습을 끌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 카카오 택시 수익화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뻔한 거죠. 왜? 택시 잘 안 잡히고 뭐하고 해서 기사들도 제가 여쭤봐요. 기사분들한테도 이거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카카오 택시 잘 안 잡히대요. 그러니까 잘 안 잡히죠. 왜요? 가까운 거리 거기 목적지 나오잖아요. 출발지 목적지.
근데 나오는데 굳이 이거 가까운 데 가봤자 그냥 여기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손님 태우는 게 오히려 더 나은데 가까운 거리 뭐하러 가냐 이거예요. 카카오 굳이 그거 눌러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뭐 즉시 배차가 나오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주위 분들한테 요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카카오 택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용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용하시겠다는 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용하시겠다는 분 반, 안 하겠다는 분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기존 콜비보다 이제 더 비싸거나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굳이 카카오의 매력이 뭐 그렇게 많겠냐.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택시가 어마어마하게 잘 잡히는 것도 아니라, 한가한 시간에는 잘 잡히죠. 그리고 먼 건 잘 잡히죠. 출근 시간에 그렇게 잘 안 잡혀요. 막 20분, 30분 기다릴 때도 있어요. 예, 저도 뭐 카카오 택시 출근 시간 때 한번 이용해 볼 일이 있어서 한두 번 이용해 봤는데 그때 진짜 2, 30분 걸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다른 일반 택시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거 못 느껴요. 평소에 뭐 한가할 때는 잘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얘네들은 수익화 사업할 수 있는 거는 다 수익화를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카카오 뭐 게임즈의 상장 그것도 뭐 지금 다 나온 얘기고 이제 얘네들은 수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년하고 이때 재작년에 투자해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자선단체가 아닌데 다 이거 그냥 막 지금은 그냥 공짜로 쓰세요. 편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가 자기네가 손해를 어떻게 보면 보면서까지도 했던 것들, 그것들을 작년부터 수익화로 했거든. 근데 이제 수익화가 계속 다 나온 상태예요. 카카오 택시도 이제 이거보다 더 수익화할 것도 글쎄 있을까?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수익화할 수 있는 사업은 저는 다 나왔다고 봐요. 거의 다. 뭐 다른 거 지금 뭐 또 진출하고 요즘 그러는 것 같은데 몇 가지 그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시간이 많이 그리고 그렇게 이 회사에 획기적으로 바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이번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반등을 조금 하고 있지만 저는 그다지 이걸 높이 안 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도 뭐 들어오냐? 그렇게 뭐 약간만 들어오고 요즘 보면 다 기관만 샀어요. 보시다시피. 특히나 작년 9월부터죠. 작년 9월부터 눈에 띄게 작년 9월부터가 여기 주가거든요. 작년 9월부터 이 주가 이 안에서 박스권에 매수를 모두 기관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관이 이런 식으로 모아가서 우리 이런 스토리를 쓸 수가 있을 거야. 아니 기관이 이렇게 모아갔으면 이 박스권을 이 기관들이 자기네가 산 물량들이 있으니까 이걸 탈피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 그거는 죄송한데 외국인들 마인드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가다가 이게 별 볼 일 없죠. 그럼 얘네들 팔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빠집니다. 기관들이 박스권에서 샀으니까 올린다? 그거는 여러분들 죄송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외국인 애들의 가능성이 그럴 때 높은 거지 기관 애들은 얼마든지 팔면서 이거 그냥 빼요. 아니면. 왜? 걔네들 요즘 기관 투자가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 장기 투자 성격 장기 투자로 해서 수익성 좋습니까? 기사로 여러분들 여러 번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보셔서 알 거예요. 기관들 별로예요. 장기 투자 성격 그러고 수익률 외국인들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기관들도 굉장히 단타화돼 있고 아니면 얼마든지 종목 교체 팍팍 일으켜요. 개인들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박스권에 의해서 많이 물량을 늘렸어. 이것 때문에 지금 카카오가 치고 나갈 거다? 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카카오한테는 수익 사업을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더 이상 수익 사업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걔네가 투자했던 것들, 그러니까 투자하는 시기가 있고 뽑는 시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웃긴다. 투자하는 시기가 있고 뽑는 시기가 있다라고 치면은 얘네들은 투자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다 여러분들 알았었고 이제 뽑는 시기에 거의 다 왔다고 봐요. 저는. 새로운 뽑을 것들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수익은 지금 다 노출돼 있고 이제 뭐 하는 거 다 노출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저는 별로예요. 그리고 네이버하고 비교를 하셨었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솔직히 말해서 비교 자체를 한다는 게 너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무리는 있다고 봐요. 지금은 특히나. 왜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장사 잘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재웅님? 네이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쉽게 말하면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네이버 카카오하고 같은 1,000원을 투자했을 때 네이버는 300원 버는데 카카오는 100원 벌어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가 지금 수익화는 더 훨씬 잘 돼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문제는 뭐냐? 지금 카카오 같이 지금 현재 수익원을 이제 앞으로 왜 또 투자하는 시기가 있잖아. 그리고 뽑는 시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올해부터 해가지고 슬슬슬 나와서 저는 내년에 오히려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음 이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비교를 뭐에 비교하냐면요. 자동차 경주에 비교해요. 자동차 경주 우리나라에서 저는 F1 뭐 한 몇 년 전까지 F1 사업권을 받아서 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요거 다시 잠깐만요. 요걸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걸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자동차 경주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50바퀴를 돈다 이거야. 자동차들이 경주용 자동차가 50바퀴를 쭉 하고 돌아. 50바퀴를 도는데 예를 들어서 50바퀴를 한 번도 안 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꼭 쉬어야 돼요. 왜? 타이어 같은 경우에 막 이게 대고 해가지고 타이어도 빨리 교체해야 되고 막 이래서 50바퀴를 예를 들어서 돌면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고치는 곳에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얘가 뭐 한 예를 들어서 2, 3등 하던 애가 1등으로 달리던 애가 먼저 예를 들어서 그 타이어를 교체하는 곳으로 들어가. 그럼 얘는 어차피 2등은 왜? 요 시간에 이 1등이 잠깐 고치는 시간에 얘는 안 고치고 질주해요. 그럼 얘가 지금 1등으로 나와. 그리고 얘는 빨리 타이어를 교체하고 들어왔으니까 얘는 2등이 돼, 지금은. 그런데 얘가 지금 1등이라고 해가지고 이 차가 계속 한 번도 타이어 교체 안 하고 탈 수 있어요? 아니요? 얘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무슨 소리냐? 어차피 얘가 들어가면 다시 1, 2등은 워낙 그 간격이 유지가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지금 작년에 하고 작년 연말 하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해가지고 네이버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죄송한데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경주에 네이버가 먼저 휴게소에 들어간 거예요. 타이어 교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반짝하고 나온 거야. 그런데 뭐야? 카카오 안 들어가? 카카오도 들어가야 돼. 타이어 교체하러. 그럼 네이버가 다시 치고 나가. 그럼 어떻게 돼? 다시 1, 2등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카카오 올라온 걸 보시고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카카오가 무슨 네이버를 앞서갈 것 같이 막 이렇게 수익하는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바로 자동차 경주하고 비교하시면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네이버는 지금 먼저 타이어를 교체하러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카카오는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타이어 교체하러. 그럼 다시 네이버와 카카오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다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재홍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좀 더 올라와서 수익이 나면은 어떻게 그래도 잘 타셔가지고 이제 매수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올라와서 수익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다. 이해되셨어요? 목표가 얼마 정도? 글쎄요, 목표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저항도 많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방송을 잘 안 보신 티가 확 나는 게 저는 목표가 같은 거 잘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런 다른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보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한 14만 원 정도 근처 되는 LG화학 43만 원 정도 근처 되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쭉쭉쭉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에 나쁘진 않은데 화학주가 작년 같은 매력은 없어요.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져갈 만은 해요. 그런데 뭐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아주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손해보는 이렇게 계속 가져가다 보면 손해보고 막 그런 고생은 특별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에도 그다지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올라오고 있는데 SD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심하게 밀렸던 거예요. 너무 심하게 밀려서 제가 항상 뼈무게 한다 그러죠. SDS는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는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얘는. 이 가격대까지는. 이 가격 근처까지는. 그래서 이제 곧 저항이 꽤 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SDS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인데요. 뭐 삼성전기는 5%밖에 안 되니까 뭐 그다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뭐 108,000원인데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얘 같은 경우에 9만
9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한 8만 9천 원 정도, 8만 9천 원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깨면 손절하시고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 타지 마세요. 만약에 그 가격 깨면. 그리고 혹시 올라오게 되더라도 한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 요 가격 안에서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그러면 뭐 5%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이 돌파하는 거 기대하고 가져가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돌파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0만 5천에서 11만 원 정도 되면 그냥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혹시라도 8만 9천 원 정도 깨지면 물은 타지 마시고 그냥 손절적으로 하시는 걸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재홍님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유한장이 진행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여러분들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오랜만에 가게 되죠. 오랜만에 분당을 가죠. 성남 분당 서현동의 분당 소극장 3층 한시인데요. 저도 여기를 처음 가봐요. 그래서 자리가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넓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 소극장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부터니까요. 그리고 오늘 강의에선 또 재밌는 내용들이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 상공회의소인데 시간이 잘못 나갔네요. 지금 다음 주는 울산인데요. 오후 1시가 아니라요. 오후 2시 20분입니다. 오후 2시 20분. 제가 잘못 공장 같은데 오후 2시 20분이고요. 울산 남구 울산 상공회의소 울산 다음 주입니다. 제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강의가 많이 줄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작년 거의 1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올해도 울산은 요 강의가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지역 분들은 올해 만약에 들으시는 남구 울산 상공에서 오후 2시 20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는 아마 좀 재밌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주식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제가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걸 체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누구세요? 대전에 사는, 여보세요? 대희 아빠입니다. 누구야? 대전에 사는 대희 아빠. 돼지 아빠요? 대희 아빠. 대희 아빠? 죄송해요. 돼지 아빠. 근데 잘못 들으면 돼지로 들려요. 예. 대희 아빠.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귀가, 가는 귀가 먹어서 그럴까. 연세가? 63세. 주식 경력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주식 경력은요? 주식 경력은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꾸준히 한 20년 됩니다. 얼레벌레 20년? 예. 그래도 이게 얼레벌레 20년도 이게 짬밥이라는. IMF 때부터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하고 동기네. 제가, 그 무렵부터 제가, 증권업계에 들어왔는데. 그래요. 요즘은, 우리 대희 아빠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먼저? 지금 캠시스 가지고 있다가 어저께 정리를 했어요. 30%에서 15% 정리하고. 15%가 계세요? 15%가.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는 8,764원. 8,700. 죄송합니다. 2,764원. 그럼 2,760원 되네. 그리고 아모레 퍼스픽을 좀 높게 31만 2,400원. 비중은? 비중이 30%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거기 한 10%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640원. 8,640원? 오케이. 아모레 퍼시픽이 제일 많네? 그래서 조금, 한참
잠깐 내려갔더니 27만 원 밑으로 27만 원도 또 내려갔고. 어떤 부분이 저한테 궁금하셔서 전화를 하셨나요? 아무래 지금 거의 이제 매수가에서 조금 밑에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 캠시스는 제가 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3,000대에서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이래가지고 이걸 계속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하다가 어제 내가 2,800, 고가에서 못 팔고 2,800 평균가 2,860원 정도에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반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럼 제일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세요. 그걸 중점을 해야 되니까.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31만 2,400원. 30% 아모레 퍼시픽. 쭉 갖고 여보세요? 계셨어요? 예, 뭐, 예. 그래요.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산지가 거의 한 9개월? 한 10개월 가까이 됩니다. 9개월, 10개월? 예. 그럼 예. 작년에 3월? 4월? 예,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지금 30%, 한 15% 그때는 수익이 좀 났었어요. 3만 원 이래 가서 좀 났는데 그 뒤에 많이. 근데 왜 작년 그 시기에 왜 사셨어요? 난 그 시기에는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데? 수익이 났어도? 그 시기에 이제 어디야. 중국뿐만 아니고 해외 다른 데 그걸 한다 해서 그 당시에 주식이 좀, 싸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는 장기로 보유해도 괜찮다. 그래서 사셨다?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가 근처는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요. 근데 아모레 매력이 뭘까요? 결국 화장품 중국 면세점이고 그런 매출이 이제 많은 걸로 했는데 현재는 또 다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하고 군풍이 불고 있으니까 혹시 저희 방송 열심히 보셨어요? 가끔 이거 보는데 요즘 아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요즘은 쭉 보셨어요? 예. 그럼 제가 미국하고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번 주하고 몇 주 전에 계속? 저번 주에 그런 거 내가 못 들었는데. 저번 주에. 저번 주에 못 봤어요. 그래요?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이번 주에 드디어 기사화로 되고 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예. 중국 관련으로 해서 아마 2, 3주 됐네요. 제가 했던 얘기들이. 중국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제가 했던 얘기 아주 그냥 여러분들 주식의 정치가 왜 중요하냐 그러는데요. 되게 중요하고요. 주식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이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할 때 주식의 역사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주식의 역사도 알고, 정치도 알고, 사회도 알고 다 알아야 된대. 왜요? 차트 보고 이렇게 그림 보고 이평선 올라타는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이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그 자문을 해주는 역사학자라든지 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이 다 있어요. 왜? 주식은 그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나오는 결정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알아야지만 속된 말로 내가 여기서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 개인 투자 여러분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며칠선 돌파, 며칠선 지지. 이걸로만 주식을 하려고 보니까 큰 그림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좀 빠지면 자기가 정말 좋았던 주식 나 이 주식 갖고 있었잖아. 근데 없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마련돼서 가는 주식이. 왜? 그걸 모르니까, 큰 그림을 모르니까 맨날 가도 지지선 깨지면 팔고 하고, 그리고 정말 안 좋아서 빠지는 주식인데 계속 들고 있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마 20년 하셨으니까 아실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 잘 봐야 된다는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정치적으로도 다 중립이고,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보다 보수다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주식 쪽으로, 경제적으로만 제 생각을 이해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미국이 뭐 트럼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트럼프 쇼맨십이 계속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왜 그랬냐면 보세요. 트럼프는 11월에 미국 중간선거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이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는요 중간선거 여러분들 이게 뭐 별거냐 그러는데 트럼프한테는 어마어마한 별거입니다. 자기 지금 목 앞에 칼이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올해 내내 보세요. 지금 보세요. 북미 정상회담도 발표하고 했잖아요.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쉽게 말하면 쇼라도 할 거예요. 왜? 여기서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대로 나오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중간선거에서 완전 참패를 하게 돼요. 그럼 참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관료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2년 임기 동안 거의 허수아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 중간선거가 별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지금 모든 게 이 중간선거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진원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다 여기서부터 기초가 됩니다. 그러고 보시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 중국은 그러면 지금 갑자기 뒷방 늙은이로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북한이 미국하고 정상회담하고 하면 중국은 어디 손을 잡아줘야 돼? 우리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요번 주에 기사화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거예요. 제가 말했던 이것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 점점 이거는 더 구체화될 겁니다. 점점 더 구체화될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할 거거든요. 계속. 자기 중간선거를 위해서. 그러면 중국은 우리하고의 관계를 점점 더 가볍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중국이 지금 양해기간이었죠. 이제 양해기간이 거의 끝났는데 양해기간이 끝나면 중국은 본격적인 액션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요번에 정의용 실장 가서 그 시진핑 주석이 만나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양해기간에는 외국 사람을 안 만나줘요. 그런데도 만나줬어요.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그 입장이 틀려져 있거든요.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잘못하면 중국이 뒷방으로 자기네가 안 그래도 점점 패권을 키우고 있는데 뒷방으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목숨을 걸고 지금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의 손은 점점 더 잡아줄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그 모습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제일 먼저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이번에 기사 나왔죠? 뭐예요? 중국의 3대 국적 여행사에서 처음으로 다시 우리나라 사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상품 열었다는 거 혹시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예. 대장님, 그걸 걔네들이 그냥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걔네들이 제일 먼저 우리하고 친해질 수 있는 제스처는요, 관광객 풀어주는 거예요. 관광객 풀어주는 게 제일 쉽거든요. 왜? 그건 말 한마디로 되잖아요. 무슨 뭐 어디를 투자한다, 뭐를 한다. 그건 여러 가지 산업들 때문에 지금 자기네 산업도 육성해야 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객 키워준다. 이게 자기네 산업하고 뭐가 그렇게 치명타를 입어요. 걔네들 중국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화해 액션은 바로 그거였어요. 제스처는. 그거였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 그리고 그거와 직접되는 회사. 이제 그거를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게 좀 올랐을 때도 작년에 사셨다는 건 전 솔직히 주식 20년 한 분한테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거였어요. 작년엔 이게 주가가 조금 오르더라도 왜 사야지? 아모레퍼시픽은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중국이 풀리지 않으면 이 회사는 볼 거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뭐 다른 해외를 한다? 다른 해외에서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 매출이 얼마나 되는데요. 결국 얘네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런 상황에서 사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모레퍼시픽을 사?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원래 단타를 좀 했었는데. 단타로? 예, 원래 단타를 27만 원대에서 28만 원 사이에 재미를 좀 봤는데 나중에 여러 긍정적인 신호도 오고 해서 좀 그러니까 그 20년에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물타기 하고. 개인들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거. 맞죠? 이제 욕심이 생기면서 갑자기 단타로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장타로 변해요. 그러다가 그렇죠. 물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 실수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 회사들은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뭐 전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약이나 이런 거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작년에 제약주들, 바이오주들 좋을 때, 전에는 제약 바이오들 좋으면 다 같이 좋았잖아요. 20년 해보셨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작년에 제약 바이오 좋을 때 어떻던가요? 다 같이 좋던가요? 저는 뭐 그쪽 주식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시장은요, 여러분들, 실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전혀 보시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어렵다만 말하세요. 왜? 그림만 보니까. 주식시장은요, 실은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힌트를 줘요, 항상. 결국 그 힌트를 가지고 누가 더 그걸 잘 내다보느냐예요. 긴 그림을. 근데 작년에도 주식시장은 여러분들한테 큰 힌트를 줬어요. 뭐냐? 개별주들 막 오르고 할 때, 개별주들 오르고 해서 제약바이오 오를 때, 전에는 제약바이오가 오르면 다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안 간 놈 사면 됐어요. 근데 요번엔 보셨어요. 요번에 어때요? 요번에 보셨지만, 제약바이오 오를 때 다 같이 오르든가? 아니요, 가는 애들만 가죠. 안 가는 애들은 계속 안 가요.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아셔야 된다는 거야. 뭐냐? 시장은 제가 좀 전에 말했죠. 힌트를 줍니다. 이제 나 이렇게 바뀔 거다.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니까 맨날 그 힌트를 자긴 받은 적이 없대. 받았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받았어요. 지금 시장에 이제 힌트를 준 건 이거예요. 뭐냐? 이번에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인다. 뭐 화장품이 움직인다.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이제. 전에는 다 같이 갔어요. 2년 전에, 3년 전에 그때 중국 올라갈 때 그때는요, 안 간 놈 사면 됐어요. 다 같이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젠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저도 몰라요. 아모레퍼시픽이 그거에 해당할지 아닐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푸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쁘진 않고 그런 흐름은 지금 바뀐 흐름은 맞는데 이제 과연 그걸로 인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장담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는 솔직히 저도 몰라요. 예, 아모레퍼시픽이 그거에 해당할지 안 할지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켜보시면서 아니면 파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았다, 그러면 홀딩하고 좀 더 계속 가져가는 게 맞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지금 31만 원대에서 계속 갔다가 계속 밀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근데 전 이게 그거를 돌파하고 갈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왜? 저는 이 마인드가 이 화장품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까지는 해드릴 수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그거에 해당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게 그거에 해당하면 계속 가져가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빌빌빌 한다 그러면 파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 건데 지금 여기서 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지켜보는 수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려야지 제가 모르는 걸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고요. 캠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저 솔직히 캠시스 예. 그렇게 매력 없다고 봐요. 아, 예. 예. 잘 정리해. 예, 왜냐 예. 작년에 캠시스 뭐 갤럭시 S8 뭐 하고 할 때도 얘 못 올랐잖아요. 요번에 근데 얘 다시 또 갤럭시 S9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전 제 개인적인 생각 얘기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뭐 틀릴지 좀 몰라요. 저 갤럭시 S8은 성공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출시되기 전부터. 예. 그건 왜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갤럭시 S9은 저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갤럭시 S9은 실패할 것 같아요. 삼성은요, 한 번도 갤럭시 S 시리즈가 뭐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연타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획기적으로 바뀌질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몇 모델이 지나야지 성공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가 히트작들이 있어요. 갤럭시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메가 히트작에서 확 바뀌는 거는 몇 편 뒤에 나와요. 왜? 나머지 그 다음 모델들은 이 메가 히트작들에서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별로 바뀌는 게. 그래서 메가 히트작이 계속 안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요번에 저 안 그래도 갤럭시 S9 했던 기자하고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요번에
요번에 공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바뀐 거 있나요? 그랬더니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삼성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아니, 뭐 이게 슬로우 모션인데, 그거 S8보다 그렇게 좋은 거 모르겠던데요? 얼마나 쓰겠어요? 무슨 뭐 사진 편집하는 사람들 아니면? 실생활에서 별론던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다시 그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봤더니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굳이 누가 갤럭시 S8에서 아직 뭐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도 남고 하는데 갤럭시 S9으로 누가 그렇게 쉽게 타겠냐는 거예요. 전 솔직히 그래서 갤럭시 S9에 대해서는 저 성공에 대해서는 의문이 부호입니다. 그래서 캠시스가 갤럭시 S8일 때도 별 볼 일 없는 주가였는데 S9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전 제 솔직한 생각. 그리고 인피니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 전 제 생각을. 또 그게 인피니티는 10% 8,640원인데요.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요번에 다행히 바이오 오를 뭐 요런 거 할 때 좀 연말에 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주춤하는데 제가 이건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 이건 8,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만약에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8,000원이 깨지면 골치 아프니까 이건 손절 라인만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은근히 이 돌파까지도 쉬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돌파하면은 그냥 홀딩하고 좀 더 계속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만 원대 정도. 네네. 만 원 정도. 10,000원 정도, 아니, 만 원 돌파하게 정도 되면 10,000원 돌파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저 13,000원 고점 찍었던 것도 돌파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리고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예.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여러분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이 얼마든지 틀려요. 전 제 생각 틀린다고 얘기합니다. 예, 틀리면 틀린 거지. 뭐 제가 신도 아닌데. 근데 전 대신 제 생각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전 몰라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 전 정답 아닙니다. 얼마든지 틀리고 뭐 이번에도 지금 저 틀리고 있는 거 뭐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거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제 생각을 대신 속임 없이, 숨김 없이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제 생각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왜 그렇게 그 배경,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전 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식은 자꾸 보셔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장님, 방송 그런 식으로 하시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예, 맞아요. 저 알아요. 싫어하는 분 많죠. 근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주식에 투자라는 걸로 접근을 하세요. 그래야지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어디세요? 네, 저 포항에 사는 정태환이라고 합니다. 정태환님. 네, 예, 연세가 40살입니다. 40살 주식 경영은. 7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저도 아시는 분들 중에 포항 분들한테 전화 오면 계속 항상 물어보는데, 요즘, 안 그래도 엊그저께인가 또 여진 또 났대. 네. 그죠. 요즘 어때요, 포항? 안 그래도 요번에 얼마 전에 나고에서 요번에는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는 이제 남구에 사는데요. 북구 쪽이 좀 심해서. 그래요? 네, 저희 이쪽 남구는 조금 괜찮은데, 네. 2월 달에 좀 한 4.6인가 그때 났을 때 좀 심했었고, 얼마 전에 난 거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많이 다 수습됐어요? 아니면 요번에 2월 달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어때요? 제가. 네, 좀 수습은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진짜 잘 돼야 되는데, 그쪽, 빨리빨리. 네.
하여튼 걱정이에요. 이제 네. 지진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거기 진짜. 근데 그 지진이 좀 안 나야 땅값도 좀 오르고 집값도 오르는데. 예. 땅값. 예. 근데 저는 지진이 태어나서 저번에 작년에 그때 할 때 처음으로 지진을 몸으로 직접 느꼈거든요. 제가 그 여의도 사무실에 있다가 네. 그때 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냐고 조용히 있는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진이다 하고 경보 뜨자마자 좀 있다가 근데 네. 저는 그 지진의 이 진동이 그냥 차라리 사람을 잡고 흔드는 게 낫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진동이더라고요. 이 느껴지는 게. 맞아요. 네, 굉장히 불쾌한. 굉장히 불쾌해.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진통제까지 먹었어요. 진짜. 네. 너무 기분이 이 몸이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잡고 흔들면은 낫겠어. 근데 그건 진짜 너무 기분 나쁜 흔들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진 났다 그러면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네. 태연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저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 매수가 얼마요? 그 11,500원에 20%. 네. 그다음에 레이언스 예. 19,500원에 20%. 예. 그다음에 NI스틸 예. 3,400원에 20%. 예. 한신공영 18,000원에 20%. 예. 다 20%네? 네, 하나 더 있긴 한데, 가온미디어인데 워낙 단장님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요. 예, 그건 네. 뭐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도 네네. 했고 하니까. 네. 저희 방송을 오래 보셨어요? 네. 보니까. 예. 네. 그래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는가요? 삼성출판사가 좀 궁금합니다. 삼성출판사요? 네. 삼성출판사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여기가, 그, 출판, 원래 본업인데, 네. 요즘에 제가 본 거, 핑크퐁이라고 하는, 네, 그, 캐릭터가 아이들한테 좀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사긴 사봤는데, 제 생각이 좀 맞는지 관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오래 가져가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는 좀 오래 갖고 가는 편이거든요, 다. 그래요? 네. 근데 이 회사는 네. 조금 쉬긴 쉴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출판사 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 그 출판하고요. 특히나 이 회사가 유명한 거는 이 회사의 문구 펜시 아트박스가 이 회사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이 회사의 매출의 거의 80~90%가 이 출판하고 아트박스에서 나와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90% 거의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90%가 넘을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웬만큼 한다 그래도 솔직히 큰 변화는 없어요, 회사가.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먼저 이 회사를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는 꼭 전 이런 거에 전적으로 의존하진 않는데 근데 가끔씩 제가 이 큰 흐름을 볼 때 이런 회사의 어떤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볼 때 이걸 가끔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이 회사가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 회사의 주봉을 잘 보세요. 이 회사의 주봉을 잘 보시면 이 회사의 주봉이 2014년하고 15년은 올라가는 2년의 주봉이에요. 그죠?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2016년과 17년은 희한하게 잘 보세요. 2년이 올라갔죠. 2년이 횡보합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올해부터 2년 동안에 또 전 이걸 마디라고 하는데 그건 주식마다 틀려요. 이 마디는 주식마다 틀리는데 얘는 2년의 마디를 갖고 있어요. 흐름에서 보면. 지금. 근데 2년의 마디인데 이제 올해부터가 새로운 2년의 마디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상승하고 횡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서부터 올 2년 상승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약간 퀘스천을 다는 건 뭐냐면 좀 전에도 말했죠. 얘는 아트박스하고 얘 매출의 90% 이상이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획기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 돼.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가 그 핑크퐁을 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물론 캐릭터 상품 그거 만들어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벌어들이는 게 여러분들 핑크퐁이 뭔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 그것 중에 보면은 진짜 나오는 애들이 모두 다 핑크색인 애들이 있어요.
맞나요? 네. 예. 그리고 얘네들한테 그 회사가 핑크퐁 말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이 딱 하면 알만한 거. 모르세요? 모르세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거? 더 유명한 거? 아빠 상어 뚜루뚜루뚜, 엄마 상어 상어 뚜루뚜루뚜, 가족. 할아버지 예. 상어 뚜루뚜루뚜. 아세요? 상어 가족. 우리는 상어 가족. 그 불멸의 히트곡. 히트. 네. 그게 얘네 거예요. 핑크퐁하고 상어 가족이. 그래서 얘네가 상승 여력은 제가 봤을 때 있다고 봐요. 그 상어 가족이 생각보다는 되게 인기가 좋아요. 핑크퐁도 그렇고. 근데 그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의 이 상어 가족이라든지 핑크퐁이든지 얘네들하고 경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시장에. 아세요? 뽀로로가. 네. 예, 옛날부터 쭉 스테디셀러로 예, 조용필 씨와 이미자 씨 같은 뽀통용이 있고 뽀로로가 있고 예, 그래서 그쪽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예, 요즘은 또 희한한 게 또 나오대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공룡 메카들하고 또 신규 또 신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쪽 업계가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생각같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뭐 하나 터지면 와 엄청나게 이걸로 캐릭터로 해가지고 그 수익이 굉장히 크게 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생각보다는 물론 어느 정도는 커지는데 아주 커지긴 쉽지가 않아요. 왜? 워낙 만만치 않은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야. 왜? 얘네는 어차피 출판하고 펜시에서 9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수익원을 때려주지 않으면 확실하게 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자회사들의 그 방향은 맞아요. 얘네가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그렇게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회사들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방향은 맞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얘네들한테 수익으로 직접적인 연결이 되겠냐라는 거는 저는 그건 퀘스천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얘네가 오히려 문구나 펜시 이런 게 지금 한 뭐 50% 60%다. 이러면은 전 이걸 되게 높게 평가할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네는 거의 90% 이상이에요. 문구 펜시가. 그래서 물론 이게 커지고 문구 펜시가 좀 작아진다 그래도 시간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걸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네. 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2년 마디를 그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얘는 2년 동안 상승 마디, 2년 동안은 조정의 마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에 새로운 마디가 나올 텐데 이 마디가 조정의 마디가 나올 수도 있고요. 2년 동안 또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네. 밑으로 떨어지는 하락의 마디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상승의 마디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상중 하중에 하나겠지. 그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승의 마디는 쉽지 않지 않겠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네. 얘네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 그리고 걔네들은 뭐 상호가적 핑크퐁 물론 좋지만 걔네들한테 그 도전하는 그 걔네들 이상의 네. 캐릭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딴 회사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나 얘네들 거를 커버해 줄 거냐. 거기서 저는 퀘스천. 그렇기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라오면은 정리해주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레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9,500원인데요. 요것도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홀딩해서 보시는데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예, 손절 라인은요. 18,000원 초반이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다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NI 스틸 같은 경우인데 이제 드디어 안 밀리고 버티더라고요. 얘는 여기서 버텨야 돼요. 얘는 여기서 네. 반등 못 해주면 조금 골치 아픈데 제가 봤을 때 버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받아요. 네. 그래서 네. 요번에 좀 올라오게 되면 그냥 홀딩하고 가보셔도 얘네는 다른 애들 좋을 때 별로 혜택 못 받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홀딩하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손절감 별도로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신공용인데요. 한신공용 같은 경우에는 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안 좋게 봐요. 예. 그리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제 방송 쭉 오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중소형 건설사들은 아마 움찔움찔하는 애들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기억나세요? 네. 바로 제가 어떤 종목인지는 눈치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게 한신공용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한신공용 보시면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어때요? 한신공용은 쭉 올라왔죠. 반대로. 네.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입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대충
아, 이 개가 그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눈치채셨을 거예요. 예, 바로 얘였어요. 그래서 건설주가 안 좋아도 중소형 건설사 중에 어느 정도 실적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중에는 움찔한 애들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했던 개고요. 그래서 걔가 이번에 나왔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한신공영은 매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 얘도 결국은 건설주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어저께도 뭐 강남 재건축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렸다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도와주지 않을 때는 건설주는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봐서 터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 되셨나요? 아, 많이 도움됐습니다. 그래요. 저희 방송 보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하나씩 무조건 지적해야 돼. 아, 좋은 점은요. 예. 너무 좀 솔직하셔가지고. 아. 너무 좋고, 나쁜 점도 솔직하신 게 나쁜 점인 나쁜 것 건 같습니다. 뭐야? 그럼 솔직하지 말라는 거야? 나 박주대라는 거야? 뭐야? 아니요. 반장님 방송만 지금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하여튼 도움 많이 받으시고, 저는 얼마든지 항상 틀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종목을 보는지 그 방법을 해서, 네. 참고하시면서 자기가 그런 스토리를 자꾸 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림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해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포항 괜찮을 때 또 한번 갈게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유튜브로도 보실 수도 있고요.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또 분당을 갔는데, 한 6개월 만에 거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후 1시부터 분당 서현동입니다. 서현동에 있는 분당 소극장 3층인데요. 이게 그냥 일반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잘 찾아서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강의할 때는 제가, 좀 재밌는 내용들을, 재밌나? 어쩜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종목을 볼 때 이 반장이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보는지, 어떤 거는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 항상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주고 있었는데, 뭐 되게 많아요, 실은.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아주, 큰 그림에서 뭐뭐 어떤 식으로 보는지, 그렇게 체크하는 부분들. 제가 그런 것들은 오늘 아마 강의 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말씀드렸지만, 울산을 갑니다. 울산은 남구 상공회에서 6층 회의실인데요. 또 오후 2시 20분부터입니다. 거기는. 근데 제가 울산은 제가 강의가 많이 줄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한 번 갔었죠. 올해도 아마 요 강의가 울산에서는 하는 유일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요즘 아주 그냥 전화 비교적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전화 주셔서 저하고 통화해 보자고요. 제가 아까 같이 그렇게 막 힌트도 드리고 해요. 그래요.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용인 사는 우진이 아빠요. 우진이 아버님. 예. 연세가? 예. 연세가? 나이가? 41요. 주식 경험은? 한 2년 정도 됐어요. 우진이 아버님 저하고 첫 통화예요? 네. 아, 그래요. 우진이 아버님. 그래요, 우진이 아버님. 어떤 주식 먼저 갖고 계세요? 나노메딕스 매수가 얼마요? 16,000원. 비중은? 30%. 예. 아남전자 아남전자, 예. 3,650원에 20%. 예. 영화금속 예. 16,500원에 20%. 16,500원에 20%. 16,505원이요. 예, 16,500원. 한 500원 되네, 예. 예. 크루셀텍 2,220원에 20%입니다. 얼마요? 2,220원이요. 몇 프로? 20%입니다. 나노메딕스가 제일 많으시네? 네. 나노메딕스. 제가 저번 달에 한번 이거 상담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그때? 그때 못 봤어요. 아, 못 보셨구나. 네. 그래요. 제 방송을 열심히 보진 않으셨네. 일단은 크루셜텍이 2,220원에
예. 저희 방송을 열심히는 안 보셨어요. 티가 탁 나요. 이럴 때. 그래요. 토요일 근무가 있어서, 그때는 못 보고, 되도록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다른 애들은 그래도 뭐, 예, 그런 대로, 영화금속이 16,500원이 아니겠네요. 아니요, 1,605원이요. 1,600원이겠네. 예, 그래요. 1,600원. 나노메딕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나노메딕스요. 이게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싶은데, 괜찮은 거 해서요. 길게 가져가고 싶다? 네. 제가 잘못하면 길게 가져가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얘. 어쩌면? 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요? 에? 나노메딕스가 뭐 하는 회사예요? 우리 그거부터 일단 합시다. 뭐 하는지 알고 매력이 뭐였는지를 알아야지 뭐 가져가지 말지 하죠? 그죠? 나노 입자로 통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암세포를 사멸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암세포 세멸업체? 예. 그 전에는 소방차. 워낙은 이 회사가 지금 그래서 올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회사는 워낙 상호는 EN3라는 회사예요. 네네. 그리고 예, 이 회사의 주력은요, 소방차예요. 소방차 만드는 회사예요. 알고 계세요? 네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번에 올라오고 막 이랬던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노메딕스 코리아죠, 자회사. 네. 자회사가 지금 얘네가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주를 하나씩 다 가지고 가잖아요.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대부분 다 바이오 주식을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요즘 트렌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뭐 네. 누가 가져가는데 얘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고 있는데? 나노메딕스랑 EN3라는 회사 큰 회사예요? 아니요. 이 회사 한번 우리 매출 볼까요? 나노메딕스? 이 회사 나노메딕스 네네. 코리아가 아니에요. 나노메딕스예요, 그냥. 예. 이 나노메딕스 코리아를 가지고 가고 있는 나노메딕스라는 회사, 재작년 1사분기에 매출 63억, 2사분기에 92억, 재작년, 3, 4분기에 88억, 4, 4분기에 142억, 그리고 작년 1, 4분기에 66억, 2, 4분기에 91억, 3, 4분기에 155억 매출. 이 회사의 영업이익 작년 1, 4분기에 2억, 2, 4분기에 12억 적자, 3, 4분기에 4억 흑자. 이 회사, 나노메딕스라는 회사 자체가 별 볼 일이 없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 회사가 나노메딕스 코리아, 근데 지금 뭔지는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왜 그랬냐면, 나노메딕스 코리아에 뭐 지금 암세포에 대해서 사멸시켜놓은 그 연루해가지고 막 죽여가지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왜곡하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 그리고 요번에 또 하나 뭐 나왔었죠. 뭐더라? 뭐 발표되지 않았나요? 요번에? 중국 동물. 요번에도 저거 나오지 않았어요? 엠젠 플러스인가 하고 무슨 돼지에다가. 예. 예, 그런 거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저번에도 말했고 이번에도 말했고 이런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요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 워낙 잠자던 회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이 회사가 작년 12월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11월 말이죠 정확히. 이 회사 4,000원, 3,000원에서부터요 3,000원 정도라고 잡을게요. 3,000원부터 얼마까지 올라왔냐면요 25,000원 빼고 24,000원이라고 잡을게요. 8배가 올라왔어요. 8배. 그 기간도 얼마? 11월, 그래요. 11월 뭐 중순부터라고 잡을게요. 11월 중순, 12월, 1월, 2월, 3월 중순. 지금 현재 4개월인데요. 4개월도 안 걸렸죠. 거기 간 거는. 1월 거의 중순에서 말이었죠. 거의 2개월 만에 8배를 갔어요. 8배. 물론 바이오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 성장성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주가를 매기는데 제가 혹시 주식 2년 정도 해보셨으니까 우진이 아버님 아시겠지만 성장성 네. 7배, 8배, 9배, 10배 매겼다가 꼬꾸라지는 주식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닌가요? 네. 예. 예. 저는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런 회사들 자체가 맞아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성장하고 미래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그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뭐 사멸하고 뭐하고 뭐 암세포 이거 하고 한다. 근데 저 솔직히 이거 지금 성공할지 저 모르겠어요. 뭐 얘네들이 발표하는 내용은 저도 보고 있어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저 솔직히 이게 진짜 엄청나게 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라이트 형제가 맨 처음에 비행기 만들다 그럴 때 맨날 실패하고 했고 다들 안 좋게 봤는데 진짜 성공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 맞아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는 말 그대로 엔젤 투자라고 하는 거 아시죠? 미국도 엔젤 투자. 왜 엔젤 투자인지 아세요? 선사 투자라 그런지. 걔네들이 엔젤 투자가 투자해가지고 거의 다 성공하나요? 어때요? 창투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개 기업 투자한다. 그러면 100개 다 성공해요? 얼마나 성공할 것 같아요? 대충. 선생님. 한 1%? 3%? 맞아요. 그 정도밖에 투자. 걔네들 나머지 97, 8%, 뭐 95% 이상 다 실패할 거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그러죠? 그 성공하는 한두 개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대신 성공 확률은 극히 적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다들 코스닥이 뭐 성장성 8배, 9배, 10배 말하는데요. 그 중에 진짜로 얘가 기술력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되는 회사는 진짜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제가 무슨 뭐 의학 박사도 아니고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노메디스 코리아가 그걸 하고 뭘 하고 한다는데 전 그게 진짜 어마어마해서 성공을 확실하게 하는 100% 그거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봤던 회사들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2달 동안에 8배 오른 회사.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제가 그때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보시면 올라가면서 갭이 숭숭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갭이 크게 4개가 있거든요. 아, 여기까지 하면 5개네. 갭이 5개가 있거든요. 얘 지금 갭 죄송한데 1번, 2번, 3번, 4번, 5번 갭까지 있거든요. 그런데요, 얘 지금 4번 갭까지밖에 안 메꿨어요. 1번, 2번, 3번 갭은 그대로 냅두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락으로 메꿀 것 같거든요. 근데 얘가 더군다나 내려올 때 그나마 갭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뻥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얘 잘하면 나중에 메꾸겠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얘 요번에 내려오시면서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갭 하나라도 두고 내려있는가? 갭 하나라도 두고 내리든가요? 아니요. 그냥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거의 제 예상에 10중 8구 이 갭들 메꿀 겁니다. 하락으로. 시간 좀 더 지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예요. 근데 여기에 비중을 더군다나 30%? 어이구. 저는 솔직히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예. 너무 안 좋은 경우를 많이 봐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예, 이거는 잘 그냥 제, 이야기로,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가실 건지는 결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도 1,6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영화금속을 갖고 있다. 그럼 저는 오히려 나을 거. 왜? 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회사는 그나마 올라간 게 없잖아요. 막말로. 네. 재수업 써봤자 이 회사 상장 폐지만 되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여기서 얘 빠지기도 쉽지 않아 보이지. 어때요? 네. 어느 정도 본전치기는 되겠죠. 그죠? 근데 저런 애들은 빠져버리면 게임 끝나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렇다고 영화금속이 좋은 회사라는 게 아니라 얘도 잘 안 움직이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20% 담아놓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 현금화해서 딴 거 보시는 게 나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예. 아남전자 3,650원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움찔움찔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 3,000원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3,000원. 아남전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3,000원 예, 하면은 그거 하고 그리고 아남전자에 대해서 진짜 작년에 이러면서 굉장히 그 매력 갖고 있었던 애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걔네들 많이 빠져나온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또 아직 다시 들어온지.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만 지킬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요건 그냥 네. 좀만 수익 남으면요. 나오세요. 아시겠어요? 네. 예, 네. 올라오더라도 너무 욕심 내지 마십시오. 옛날 같은 이런 상승 기대하지 마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크루실텍인데요. 크루실텍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크루실텍 좀 긴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크루실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웬만하면 밀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크루실텍 보시면 이거 계속 올라가기 전 얘네들 솔직히 지문인식을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해요.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얘네 거 그렇게 별로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인식들 왜냐면 경쟁업체들 보세요. 많이 생기고 있잖아. 그게 못 따라갈 기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등하면은 그냥 요거 길게 보지 마시고요. 한 3,000원 근방까지만 가면은 얘는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기 바래요. 길게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정보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참고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유튜브로도 요즘 나가고 있죠. 예, 유튜브, 투브 유튜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생방송으로도 되게 채팅창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나? 하여튼 그러네요. 예, 유튜브. 저도 신기하네. 그래요. 여러분들 이종육 삼촌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삼촌. 예, 아저씨보단 낫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분당을 갑니다. 분당, 서현동입니다. 분당 서현동에 있는 분당 소극장. 일반 건물 3층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시까지입니다. 잘 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강의는 아마,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또, 물론 이 시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제 생각은 물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원하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종목을 볼 때 제가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전에부터, 제가 간단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봐야 될 부분들 뭔지,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하나씩 가볼까요?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20%, 8,400원인데요.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나쁘지 않죠. 흐름 보면 나이스 평가 정보. 이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 참 은근히 좋게 말하는 매니저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 얘기해보면 이 회사의 매력, 저도 듣다 보면 이거 매력 있는 건가? 이렇게 돼요. 근데 매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특히나 보시면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죠. 기관들은 꾸준하게 파는데.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참 재밌는 회사들이에요. 보시면 거의 작년부터 꾸준하게 팔고 누구는 외국인은 꾸준하게 사고 정반대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흐름을 쫓아가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매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는 아주 매력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일단 저도 궁금은 해요. 이건 한번 홀딩하고 가보세요. 저도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 홀딩하고 가보시면은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건 홀딩하고 가보시고요. 다음 종목. 신한지주. 신한지주인데요. 요번에 신한지주가 지금, KB금융을 잡기 위해서 칼 갈고 있죠. 리딩뱅크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여튼 뭐 그건 나쁘지 않죠. 누굴 1등을 다시 잡기 위해서, 재탈환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주주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매력은 많이 상실하고 있는 상태죠. KB금융이 금융 쪽에서는 워낙 지금 리딩 자리를 차지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50% 48,500원, 49,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나중에 보면 손실보험 팔 주식은 아닌데 50%씩 이 신한지주에 홀딩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전 그건 솔직히 퀘스천입니다. 왜? 이 은행주가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는 무지무지 안정성을 찾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이거 퀘스천 마크예요. 이거 50%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올라오면은 전 비중을 확 줄였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그게 이분은 가장 급선무가 같아요. 다음 종목.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인데요. 요즘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는 매니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하나둘씩. 여러분들이 자동차 주식이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관심을 안 갖는데
큰 쪽 매니저들이나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관심 가는 매니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주 혜택을 보거나 이럴 수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지금 여기서부터 더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좋아지는데 조금씩 어떻게 좋아지느냐, 그리고 뭐 빨리 좋아지느냐, 많이 좋아지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강약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39만 원인데 솔직히 이분은 10%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이거 포기한 상태로 계실 거예요. 뭐 50%라면 비중이라도 줄여놓으라 그럴 텐데 그것도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지켜보세요. 10% 때문에 뭐 팔아서 뭐 그렇게 해서 뭐 딴 거 하기도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0%니까 한번 지켜는 보세요. 예, 조금씩 나아지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는 볼만하다. 다음 종목. 예, 라이브 플렉스입니다. 라이브 플렉스인데요. 일단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주가 올라가고 다시 조정이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제 빨리 돌리지 못하면은 흐지부지 하면서 별볼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1350원 정도 되시죠? 한 요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손절 라인은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요. 요번에 1100원 정도? 11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되면 얘는 다시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중 35%는 좀 너무 많다.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약간만 올라오더라도요, 35%에서 비중을 한 20%나 15% 정도로 줄여주세요. 예, 얘는 35%씩이나 가져갈 만큼 매력을 뿜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애들은 특히 한번 뿜고 나면 쉬어요, 그 다음은. 얘 특성이. 그래서 거기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LG 디스플레이는요, LG 디스플레이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죠, 5%.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매력은 없을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매력은 없을 것 같고, 뭐 갖고 있으면 얘는 뭐 본전 이상이 하겠죠. 근데 굳이 이제 전 LG 디스플레이 가져가는 분들한테는 말씀드리는 게 굳이 이거 가져갈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저는 매력을 못 느끼겠거든요. 다음 종목. 예, 동아기업입니다. 동아기업. 오랜만. 예. 동아기업인데요. 025 909. 일단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잠자고 있어요. 예. 근데 얘가 잠을 깨울 만한 요인들이 많으면 제가 이거 홀딩하고 가십시오라고 말을 할 텐데요. 얘 솔직히 잠을 깨울 만한 요인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좀 올라왔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요번에 그냥 웬만하면 매수가가 좀 안 되거나 이러더라도 다 터시는 쪽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너무 많이 끌고 가시거나 이러면 골치 아플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그 손실을 되도록 줄이는 선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위로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얘는. 다음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예, 오스템 임플란트 다시 지금 빠지고 있죠. 예, 오스템은 제가 봤을 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무슨 그 보험 한두 개 지금 더 발표해도 아마 주가 힘들 겁니다라고 그때 상담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시다시피 안 되고 있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보험 이야기는 이때 이슈화가 됐던 거지. 이제는 보험 하나둘 넣는다 그래서 그렇게 이슈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6,400원인데요.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손실 없는 구간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예,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일단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지금 오너 리스크 이런 거 상황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높이 평가해요. 왜냐하면 얘는 오너 리스크 이런 거 있을 때 얼마든지 밑으로 확 밀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히려 얘는 홀딩을 하시면서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68,000원인데요. 저도 솔직히 이게 올라갑니까?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일단 오너 리스크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도 버티고 있거든요. 이 고점에 더군다나 나름대로의 얘는 고점인데 버티잖아요. 그럼 이런 애는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그래서 얘는 일단 갖고 있자고요. 근데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제가 손절 라인은 얘는 63,000원 정도 드릴게요. 그래서 63,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아니면 그냥 홀딩하고 좀 보자고. 왜냐면 뚫을 가능성도 전 좀 이제 꽤 있어 보이거든요. 요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요. 항상 저는 제 방송은 정답 방송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라는 걸 저는 어드바이스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자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날씨 점점 더 좋아지니까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좀 이렇게 산보나 다시기 바랍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